안녕하세요. 천천히 읽는 고전입니다. 오늘은 오즈의 마법사 11장 놀라운 에메랄드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도로시와 친구들이 긴 여행 끝에 에메랄드 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도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도로시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에메랄드 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초록색 안경을 써야 합니다. 문지기는 초록색 안경을 하나씩 씌워줍니다. 안경은 잠금 장치로 고정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벗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시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랍니다. 집도 길도 창문도 하늘도 사람들이 입은 옷도 모두 초록색입니다. 가게에 있는 물건들까지 모두 초록색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때문에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문지기는 도로시 일행을 오즈의 궁전으로 안내합니다. 궁전 앞에 도착하자 병사가 서 있습니다. 문지기가 말합니다. 낯선 손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즈 마법사님을 만나고 싶답니다. 하지만 곧 특별한 규칙을 듣게 됩니다. 병사가 말합니다. 오즈님은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십니다. 모두 한꺼번에 만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은 궁전에 머물며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시와 친구들은 며칠 동안 궁전에 머물게 됩니다. 곧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하녀가 나타나 도로시를 방으로 안내합니다. 도로시가 머무는 방은 매우 아름답고 편안했습니다. 침대와 이불, 분수, 꽃, 책장, 옷장까지 모두 초록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친구들 역시 각자 좋은 방에서 쉬게 됩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밤새 작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철나무꾼 역시 사람이었을 때의 습관대로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사자는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린 채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로시는 초록색 드레스로 갈아입고 오즈를 만나러 갑니다. 접견실은 웅장한 원형 방이었습니다. 벽과 천장, 바닥에는 에메랄드가 가득 박혀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초록색 대리석 옥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자 위에는 몸통 없이 거대한 머리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눈과 코와 입은 있었지만 몸은 없었습니다. 그 머리는 도로시보다 훨씬 크고 매우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거대한 머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저는 작은 도로시예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발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오즈는 도로시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서쪽의 못된 마녀를 죽이고 오면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도로시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은 어린아이일 뿐이고 누구도 죽여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즈는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동쪽의 못된 마녀를 죽였고 응구두도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로시는 울면서 친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허수아비 차례가 됩니다. 허수아비는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을 한 오즈를 만나게 됩니다. 허수아비는 오즈에게 말합니다. 저는 허수아비입니다. 제게 두뇌를 주세요. 하지만 오즈는 역시 같은 조건을 내겁니다. 서쪽의 못된 마녀를 죽이고 돌아오면 누구보다 뛰어난 두뇌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은 양철나무꾼 차례입니다. 양철나무꾼은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짐승의 모습으로 변한 오즈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양철나무꾼입니다.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자 오즈는 서쪽의 못된 마녀를 없애고 돌아오면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은 사자의 차례였습니다. 사자는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덩어리 모습의 오즈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겁쟁이 사자입니다. 진짜 용기를 갖고 싶어요. 사자는 용기를 갖고 싶다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답은 같았습니다. 서쪽의 못된 마녀가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용기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그 마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겁쟁이 사자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다시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합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서쪽 나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로시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결국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모두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용기가 없어도 함께 가겠다고 했고 허수아비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양철 나무꾼 역시 마녀를 해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친구들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친절한 하녀는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챙겨주었고 허수아비의 몸속에는 새로운 밀집을 넣어주었습니다. 양철 나무꾼의 몸에는 기름칠을 해주었고 토토의 목에는 초록색 리본도 달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로시와 친구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초록색 수탉의 울음소리와 암탉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11장은 에메랄드시라는 화려한 공간을 보여주는 동시에 진짜 목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 한 번 어려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서쪽의 못된 마녀를 만나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